70세가 되면 정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해가 지날수록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실 당신의 몸은 이미 잠재적인 수명에 대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0대에도 활기차고 정신이 맑으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건강 문제와 피로로 인해 점차 느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몇 가지 중요한 신호,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표에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7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미신이 아니라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연구한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관찰한 실제 패턴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 자신의 몸과 생활 습관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신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작은 것들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면 현재 상태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삶의 몇 년을 더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균형 감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며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여성 캐롤과 낸시를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 모두 70대 초반입니다. 캐롤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흔들림 없이 몇 초 동안 한 발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낸시는 수년간 균형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발로 서려고 하면 바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며 몸을 지탱할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낸시는 이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조정 능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리한 신경계,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자주 비틀거리거나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한다면 조치를 취할 때에 나서질 취할 때입니다. 좋은 소식은 균형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몇 초씩 한 발로 서기,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걷기, 가벼운 태극권 연습 같은 간단한 운동이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어나서 한 발을 들어 올려보세요.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힘들다면 당황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오늘부터 균형 감각을 키우면 앞으로 더 강하고 안정적인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ign 2. Your grip. Strength.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악력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인의 전반적인 활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잘 작동하는 신경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약하거나 약해지는 악력은 근육 손실, 허약함, 건강 문제 발생 위험 증가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78세의 로버트를 보세요. 그는 항상 악력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활동적이었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으며 병뚜껑을 따거나 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나이인 월터는 병뚜껑을 돌리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일이 점점 힘들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악력 감소는 근육량 감소를 알리는 신호였고, 이는 낙상, 부상, 더 짧은 기대 수명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반영입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면, 하지만 그의 악력 감소는 근육량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낙상, 부상, 그리고 더 짧은 기대, 수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을 반영합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면 몸의 나머지도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힘을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탄력적으로 지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 예를 들어 테니스 공을 쥐기, 손 그리퍼 사용. 가벼운 무게 들기가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악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만약 떨림이 느껴진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손아귀 힘을 테스트해 보세요. 손떨림이 예전보다 약해졌거나 일상적인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물건을 얼마나 잘 잡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잘 붙잡을 수 있을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더라고 댓글을 남겨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DNA 의료기록 식단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하고 빠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느려지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걷는 속도는 전반적인 건강, 근육힘,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5세인 조와 프랭크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조는 매일 아침 걷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반면 프랭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따라잡기 힘들고 자주 쉬어야 하며 때로는 발걸음이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조의 걷는 속도는 몸 상태가 좋다는 뜻이지만 프랭크의 속도, 저하는 건강 악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은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니라 근육 약화, 혈액 순환 문제, 조기 신경학적 퇴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당신의 기초이며 다리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만약 자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느꼈다면 무시하지 말고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더 자주 걷기, 가벼운 무게, 사용, 간단한 다리 운동이 있습니다. 결국 삶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을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가장 간단한 장수 확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당신의 수면 패턴입니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꾸준하고 고품질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반면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병 면역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70대 중반인 샘과 그레이엄. 두 남자를 생각해 보세요. 샘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매일 약 7시간 자며 상쾌하게 깨어납니다. 반면 그레이엄은 밤에 뒤척이고 여러 번 깨며 때로는 잠들기조차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샘의 몸은 계속 잘 기능합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롭고 시간이 지나면서 샘의 몸은 계속 잘 기능합니다. 그의 정신은 또렷하고 에너지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점점 뇌한계 주간 피로, 혈압 변화까지 겪기 시작하는데 모두 수면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나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도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아침에 자연광을 쬐거나 밤에 무거운 식사를 피하는 등의 간단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자신의 수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피곤해서 깬다거나 잠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 쉬느냐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게 지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고 이 통찰이 유익하다면 아래에 더보기라고 댓글을 남겨서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신호, 식욕과 식습관.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반면 갑작스러운 식욕 감퇴나 나쁜 식습관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고 노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거리 쓴 식사를 즐기고 다양한 신선한 자연식품을 먹으며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수자는 예전만큼 배고프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 사이에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식욕 감퇴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지기능, 저하 초기 신호와 같은 건강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 만약 식습관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너무 빨리 포만감을 느끼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에 집중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며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몸이 무언가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나요? 오늘 당신의 식습관은 앞으로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신호 스트레스 대처 능력. 만성 스트레스는 단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도 오랫동안 또렷합니다. 76세인 존과 리차드를 예로 들어 봅시다. 가족 문제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이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않습니다. 반면 리차드는 스트레스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작은 좌절에 압도당하며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에너지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주 긴장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정서적으로 지쳐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챙김, 운동, 심호흡 또는 웃음 등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에 매달려 스트레스가 지배하게 두나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단지 정신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살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유익했다면 번호 6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강도는 70세 이후 얼마나 오래 살지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친구, 가족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든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질환,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가족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지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며 몸에서는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만약 사회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전화도 피하며 예전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가입하거나 오늘 키운 인간관계는 단순히 행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 7가지 사인을 알게 되었으니 잠시 멈춰서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세요. 아니면 미묘한 변화들이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느끼나요?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요소들 걷는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연결 등은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목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장수란 남은 인생의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누리는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활용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